기본적으로 체포 적부심 청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용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법원이 사실 자기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얼마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놓고 또 보통은 같은 법원,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같은 법원에 있는 다른 법관이 갑자기 그 체포영장이 부적법했다라고 판단한다면 법원 스스로 자신이 발부한 이 영장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도 인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은 한 번 발부된 것이 아닙니다. 서부지법에서 다른 법관 두 분이 다 동일하게 적법하다라고 판단해서 두 번이나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판단하는 법원이 중앙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나 싶고요.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뭐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변호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과 그리고 이 형사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변호사들이 지금 당연히 대통령이 구속이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있는 이제 두 번째 변론기일에 있어서 첫 번째 변론기일은 거의 공전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에 나아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충실히 방어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헌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자기들 같은 경우는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재 변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1차 변론기일에 가지 않았습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소위 계속적인 거짓말을 하고 헌재의 어떤 변론기일에 대해서 맞추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일정에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일반 탄핵 심판이 아닙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리 상태가 얼마만큼 더 많이 연장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이 서부지법 그리고 중앙지법 각자 판단이 다를 수도 있는 건지 만약에 법원들의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체포 적부심 청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용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법원이 사실 자기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얼마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놓고 또 보통은 같은 법원,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같은 법원에 있는 다른 법관이 갑자기 그 체포영장이 부적법했다라고 판단한다면 법원 스스로 자신이 발부한 이 영장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도 인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은 한 번 발부된 것이 아닙니다. 서부지법에서 다른 법관 두 분이 다 동일하게 적법하다라고 판단해서 두 번이나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판단하는 법원이 중앙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들으신 시청자분들이 영장은 왜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했는데 그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에 대한 심사는 서울중앙에 청구했고 그걸 왜 법원이 받아들였냐 이 부분이 의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에 보시면 이 체포된 피의자 등은 관할 법원에 이 체포의 적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 부분을 법조인으로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게 보통은 당연히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다가 하는 것이 보통이기 좀 때문에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석동현 변호사도 이후에 입장을 바꾼 이유가 저희도 처음에는 서부지법에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다라는.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각에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관련 브리핑이 있는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 위임장과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헌재 브리핑을 들어봤는데 요약하자면 윤 대통령 측이 오늘 2차 변론기일이 있는데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사 받아야 하니 변론기일을 좀 연기해달라 이런 얘기였는데 헌재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강준혜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이 헌재 측의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일 변경 신청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피의자 입장에서 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달라라는 것인데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뭐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변호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과 그리고 이 형사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변호사들이 지금 당연히 대통령이 구속이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있는 이제 두 번째 변론기일에 있어서 첫 번째 변론기일은 거의 공전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에 나아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충실히 방어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물론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처음에 잡았던 5번의 변론기일로 모두 다 마무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 준비 절차를 한 3차례 정도 하고 그리고 본격 변론을 한 17번 정도 했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 준비 절차는 2번 정도 했고 지금 잡혀있는 기일은 5번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5번의 기일에서 아마도 국회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부르고 나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아마 증인들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초반의 변론 기일에 있어서의 충실한 심리 그리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나름대로의 속도를 가지고서 하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좀 가혹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종필 장관님, 일단은 1차 변론 기일 때 윤 대통령이 불출석했지만 2차 때는 내가 나가서 변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수 있었어. 이런 입장일 수도 있다면은 억울함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헌재가 이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자기가 얘기한 걸 지킨 적이 없습니다. 헌재도 나가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밀차 변론 기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들이 꽤 큰 것 같고요. 아니 본인이 맨 처음부터 검찰이든 공수처든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출석을 해서 본인이 계속 주장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은 위법하지 않다. 내란이 아니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설명을 했으면 되는 거죠.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체포영장 청구 이후에 경호처로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분란이 발생했던 거고 헌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자기들 같은 경우는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재 변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1차 변론기일에 가지 않았습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소위 계속적인 거짓말을 하고 헌재의 어떤 변론기일에 대해서 맞추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일정에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일반 탄핵 심판이 아닙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리 상태가 얼마만큼 더 많이 연장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탄핵과 기각 인용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기일이 변경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면 전 헌재는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도 신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헌재 일정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헌정 체제를 유지하고 대통령직의 안정성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가장 제가 볼 때는 잘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뭐 한마디를 해서 기일이 변경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속보로 나온 것처럼 바로 5시에 체포 적부심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피의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탄핵 심판에 있어서 충실하게 심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변호인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대통령 자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저렇게 뭐 일괄적으로 5번의 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어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오늘 체포적부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일단 헌재가 오늘 연기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일단 이번 2차는 건너뛰고 나중에 추가로 변론기를 더 잡겠다. 아니면 일단 현재 재판 자체는 빠르게 가되
추가로 기일을 잡아주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혀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이 기일을 윤석열 대통령은 당사자가 출석하고 싶으니까 오늘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날로 좀 연기를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연기 신청을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불허함으로써 오늘 있는 오후 2시의 기일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아마 당사자 출석이 어렵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만 아마 출석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기일에 불출석했을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되지만 이번 기일은 두 번째 기일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변호인만으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당사자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오늘 기일이 있는데 어제 기일 변경 신청을 넣는 것은 원래 다른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임박한 기일 변경 신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네. 물론 급박한 상황이 있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하면 추가로 나중에 기일도 잡아줄 수는 있겠다. 네, 그래서 5번의 기일을 하고 이후에도 네. 추가로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